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종양내과 임서가입니다. 네, 저는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박연희입니다. 사실 유방암은 폐경 후 여성에서 주로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유방암이 호발하는 나라 위주로 임상시험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일부 국가의 폐경전 여성에서는 유방암의 치료가 덜 개발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정도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함께 아시아의 폐경전 여성의 유방암의 치료를 개선하기 위한 임상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왔고요. 박연희 선생님이나 저나 병원에서 종일 외래를 보다 보면 그 수많은 환자들 중에서 약 한 60%가 폐경전 젊은 여성 유방암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연장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우리 환자들을 위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그때 대조군으로는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세포독성 항암제인 젤로다, 캡사이타빈이란 약을 대조군으로 놓고 그 다음에 시험군으로는 그때 당시에 개발된 CDK4/6 저해제인 팔보시클립과 그 다음에 호르몬제인 엑세메스테인 그리고 이제 난소 억제제인 루프롤라이드의 3제 요법이 시험군으로 들어가서 두 군 간의 무진행 생존 기간을 비교하고자 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정말 대세를 변경할 수 있는, 흐름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임상시험을 하면서 굉장히 반대도 많았죠. 네. 부딪힘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을 공유하면서 임상 계획서 개발 단계에서부터 환자 등록하고 분석할 때까지 함께 진행을 해왔습니다. 최근에 5년 이상 추적 관찰한 데이터를 작년 아스코에서 전체 생존 기간을 두 군에 있어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란셋 온콜로지에 퍼블리케이션 되었습니다. 2015년에 시작해서 2019년에 이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가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었고 그 결과를 2019년 아스코에서 한번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고 그때도 란셋 온콜로지에 퍼블리케이션 된 프라이머리 레포트가 있고요. 2024년 작년에 5년 추적 관찰한 오버올 서바이벌 데이터를 작년 아스코에 발표를 하고 그 결과가 출판된 게 란셋 온콜로지에 올해 초에 결과가 나왔고 이제 결과 보시는 분은 보셨겠지만 그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은 여전히 팔보시클립 암에서 약 19개월 정도의 결과가 계속 유지되는 거를 보여주었고요. 컨트롤군은 이제 14개월 정도로 보여주었고 오버올 서바이벌 베니피스는 두 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로 그 프로그레션하고 쓴 팔보시클립이 서바이벌에 영향을 줘서 이제 서바이벌의 차이가 특별히 나지는 않았는데 컨트롤군이 아닌 익스플로러터리 군의 오버올 서바이벌이 약 5년 정도 나와서 그건 이제 모나리자 7의 리보시클립보다 약간 못 미치는, 그러니까 약간 컨시스턴트한 결과가 나와서 5년 메디안 오버올 서바이벌을 보고한 것이 핵심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IT로 롱텀 팔로업 데이터를 낸 거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잊을 수가 없죠. 영펄 데이터를 사이테이션 하면서 레이블이 익스텐전 돼서 프리메노포자를 포함해서 AI가 된 첫 번째 연구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굉장히 의미 있는 실제로 프랙티싱 체인징하는 연구를 결과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서 저희가 뭐 고진감래란 말도 있고 저희가 항상 같이 일관되게 뭐 임서가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경혜 교수님이랑 전 분과 교수님들이랑 또 분과위원들 지방병원에서도 다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팔로우할 수 있었던 그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연구 결과를 발표함에 있어서 여러 분과 선생님들의 도움도 있었는데 저희 안희경 교수님 그 젊은 선생님들이 저희가 생각지 못하는 시각화된 도구로 이거를 명확하게 잘 표현해 준 것도 환자들이나 아니면 그
거기에 참여하신 여러 회원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유방암의 항암 치료는 안스라사이클린 탁센을 써야만 캡사이타빈을 써야겠다고 하는 약간의 잘못된 우리나라만의 고집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심사평가원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있었는데 캡사이타빈이라는 경구 항암제로 머리가 빠지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저희가 영펄 연구의 컨트롤암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현재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캡사이타빈을 탁센 쓰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까지 마련했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의 임상 연구로 다방면으로 환자들의 삶의 질을 호전시킬 수 있는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 가장 중심은 환자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가 모나리자 세븐도 그렇고 영펄도 그렇고 우리가 KCSG 하는 상당수의 연구가 우리나라에 환자가 있지 않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다면 접근 가능한 치료가 있을 텐데 그 치료가 접근 가능하지 않아서 환자에게 접근 가능한 치료 방법을 만들어주게 하는 게 저희가 임상시험을 하는 원동력인 것 같고요. 실제로 그 임상시험이 이제 성공을 할 경우에 그 환자들은 실제로 접근 가능한 치료가 있게 되는 거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디컬 온콜로지스트는 피지션 사이언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좋아하면 실제로 연구도 할 수 있고 훌륭한 의사도 될 수 있고, 근데 그 훌륭한 의사의 성격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거에 따라 열심히 치료하는 것 이상이어야 하는, 그 보면 이 가이드라인도 계속 업데이트 되는데 그 이유가 실제로 이 치료로 완치가 아직도 가능하지 못하고 대부분 이 병으로 환자가 돌아가시기 때문이거든요. 거기에 인터미들에 있는 게 종양내과 의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랬을 때 환자를 통해서 연구하고, 아까 의과학자 말씀하셨지만 하드 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새로운 것과 옛날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분야의 장점이라고 하면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제 생각에는 크리에이티브 콜래보레이션, 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협업을 얼마나 우리가 열린 생각을 가지고 열린 플랫폼으로 우리가 소화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협업이 중요하고요. 본과 때부터 배워온 분자생물학, 유전체 의학 이런 것들을 암 환자 케어, 임상시험과 접목해서 정밀의료와 맞춤치료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우리가 임상시험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암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이 과학적인 체계적인 지식을 가지고 함께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